10만 기념 남사스러운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글 올릴 때 질문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왜 민망하잖아요. 질문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애써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약 한 70여 분이 한 150개 정도의 질문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한 10몇 개로 분류를 좀 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배치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되게 길게 갈 겁니다. 제가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독백하는 컨텐츠들 제가 되게 말도 빠르게 하고 편집점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짧고 굵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라디오 듣는 것처럼 한번 편안하게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원래 제 말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향후 계획. 가장 많이 주신 질문이 영국에는 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한국에는 언제 돌아오시나요? 앞으로 어디를 가시나요? 비자는 뭘로 하고 계시나요? 영국에 완전 정착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들 요것들을 좀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좀 답변을 해보자면 영국에 정착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올 때부터 영국에 정착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서구 사회에 살아보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평생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저 한국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언제 돌아갈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았는데 옵션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에 조금 더 있는다. 제가 비자를 곧 연장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연장을 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티스트 비자, 아니면 스킬드 워커 비자, 탤런티드 비자, 이거 다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또 있고 그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한번 나갔다 오면서 여기 여행 비자로서 머물러도 되거든요. 그 불법은 아니니까 비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여러모로 도움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다른 나라로 간다예요. 사실 여행이나 다른 출장의 이유로 유럽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집이 한 달에 한 절반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월세 아까 죽겠거든요. 굳이 런던에 없어도 돼요. 포르투갈이나 독일 이런 데 좀 알아보니까 진짜 싸더라고요. 물가도 싸고 한 절반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질문에 파리 안 오실 거냐 하는데 파리에서 살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리 좋아해서 옵션 3는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도 좀 가보고 싶긴 해요. 지금 한국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이 어땠지,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 3가지 옵션 중에서 지금 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하시나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어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경제 전망 추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 대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지구온난화라든지 국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제 정세들을 제가 또 다 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전 지구적인 위기에 제가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바빠서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루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직도. 사실 얼마 전에 루시 만났거든요. 루시 남자친구까지도 다 같이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서양 친구들의 사고로는 남자랑 여자랑 여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어떤 로맨스? 그런 바이브를 하는 거를 되게 신기했어요. 루시가. 여기 좀 프리스타일이잖아요? 약간 한국의 관점에서는 루시 남자친구가 화를 낼 법도 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 같이 그냥 재밌게 잘 놀았고 그리고 루시 남자친구가 진짜 멋집니다. 진짜 잘생기고 진짜 직업도 너무 멋있고 나 그리고 그렇게 또 되게 선하고 반짝반짝한 눈빛을 가진 그런 친구거든요. 네, 루시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완전 친구고요. 이상형 알려주세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형 궁금해요. 이상형 알려주세요. 이상형 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좋아하고 착한 여자 좋아하고요. 제가 좀 마른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마른 여자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욕먹을 것 같은데? 손목, 발목, 목선 되게 가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요, 제가. 그리고
그리고 한 분이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 세대의 결혼관이 궁금하다고. 왜 아직도 결혼 안 하시냐? 제가 요걸 뭐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우리 세대의 결혼관이 무엇인가? 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복합적인 심정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워낙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제 인생에서 유학 끝날 때까지 결혼이라는 거를 좀 배제하고 있었고, 지금 생각은 좀 이왕 늦은 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신중하게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천생연분 같은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팍 만나고 와 우리 너무 좋아 뜨겁게 해서 결혼 팍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제 느낌에.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은 이성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예전보다는 그게 좀 줄어듭니다. 이게 좀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 지금도 여자 되게 좋아하고 뭐 하는데 그 이성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영국인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은 없어요. 영국인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없고, 아마 사귀었으면 영어가 엄청 늘었겠죠. 그리고 결혼 계획, 고민이 돼요. 사실 고민이 아예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나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어쨌든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나이에 대한 걱정을 해요. 뭔가 초조함도 있고요, 조바심도 나요. 어쩌겠어요. 이미 뭐 이렇게 돼버렸고, 느긋하게 신중하게 잘하자 이렇게 생각이 좀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여행 관련해서도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무슨 여행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해서, 하여간 뭐 짧은 경험이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가봤던 나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저는 아이슬란드. 무조건 그냥 1번. 그냥 고민에 긴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아이슬란드가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그때 제가 한 2주 있었나요? 근데 돌이켜보면 조금 무리해서 더 있을 거 그랬어요. 지금 살짝 후회돼요. 그때는 너무 물가가 비싸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딱 그 정도 일정만 잡았었는데, 아이슬란드 가면 진짜 다른 행성의 느낌이에요. 그냥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여러분들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달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10분 안에 와 소리 나옵니다. 무조건. 그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냥 풍광 자체가 다르고요. 알프스처럼 산세가 위아래로 팍팍팍팍 있고 앞뒤로 입체감이 있고 하면은 화면으로만 봐도 우리가 와, 이 풍경 멋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이슬란드는 되게 낮고 넓은 풍광이에요. 화산이 일어났던 데도 낮게 쫙 깔려있고 빙판도 낮게 쫙 깔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예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냥 그렇네 라고 하는데, 그걸 육안으로 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백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되게 기이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경험이 엄청나게 도파민을 막 끌어올려요, 사람이. 기이하고 묘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이슬란드가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서는 최애다. 그리고 다시 가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가실 때는 레이캬비크 시내 안에만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북유럽 국가의 도시랑 좀 비슷하거든요. 공항에 내리셔서 최대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은 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가봤던 나라 중에서 뭐 탑5, 탑6,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슬란드, 미국, 당연히 영국, 터키, 아마 프랑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랑 영국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유럽 안에서라면. 저는 그게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영국 내에 여행하면 어디 가는 게 좋은지 그거 추천해 주셨는데요. 가실 수 있으면 스코틀랜드 무조건 가보시는 게 좋아요. 스코틀랜드 진짜 좋습니다.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더더욱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여행자로 온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여행 스팟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의외로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 이렇게 가는 코스 중에서 조금 저평가된 부분이 저는 쇼디치 쪽인 것 같거든요. 쇼디치 쪽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밤에 보면은 바랑 펍이 쫙 있거든요. 그런 펍이랑 바랑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GD 삐딱하게 찍었던 거기거든요. 막 그래피티 많고, 거기가 되게 영국적인 것 같아요. 되게 영국의 좀 스트릿 문화를 딱 볼 수 있는 데라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 좀 정반대인데, 펜싱턴에 좀 부자 동네 있어요. 이렇게 하얀 기둥이 이렇게 쫙 있는 그 동네. 영국의 서쪽과 동쪽을 이렇게 동시에 한번 가보는 거,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시면. 한국 제외하고 가장 살고 싶은 나라와 도시 있나요? 영국도 뺄게요.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도 좀 살아보고 싶어요. 짧게라도. 그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서유럽에 웬만한 큰 도시들은 다 가봤어요. 근데 포르투갈의 포르토라는 도시가 여기서 나보고 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도시들도 다 예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 포르투가 되게 포근한 느낌을 줘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여기서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포르투 되게 좋아요. 경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완전 탑 티어로 친절해요. 친절하면 진짜 1등 중에 1등이거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들 어찌나 그렇게 막 밝게 웃는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진짜 좀 살만할 것 같고요. 뭐 파리도 살아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리는 워낙 흥미로운 게 많아요. 런던도 제가 아직도 제가 되게 발견하지 못한 게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다니다 보면. 근데 파리도 그런 것 같아요. 파리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재미랑 그런 걸 찾아가기에는. 앞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딘가요? 저 요새 사실은 그 아시아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 한중이 대만 너무 여행하고 싶고, 그리고 저 동남아도 사실 많이 못 가봤거든요. 아시아 여행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가봤던 나라 중에 최고의 슈퍼마켓은 어디인가요? 슈퍼마켓 전문가 입장에서 수많은 유럽의 슈퍼마켓 중 가장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영국 슈퍼입니다. 영국 슈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슈퍼 잘 돼 있어요. 특히 웨이트로즈라는 슈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웃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슈퍼마켓의 팬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잖아요. 내가 소비자인데 슈퍼마켓이 나의 페이보릿 플레이스고 내가 팬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를 되게 잘했어요. 뭐 M&S랑 다른 슈퍼마켓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웨이트로즈의 그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요. 그 아늑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되게 영국식의 풍요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요. 그 슈퍼마켓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그 북유럽에 있는 슈퍼마켓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에 대한 배려, 이런 거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그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나, 어떤 맥락이 있나, 어떤 정서가 있나를 나름 보면서 다니거든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뭐 한국에 있는 뭐 슈퍼마켓 기업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 학생일 때 대만 친구분하고 많이 친하시던데 그분들 고향 대만으로 같이 여행 갈 생각 있으신지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고, 사실 대만뿐만 아니라 제가 일본, 중국, 대만, 그 한국 주변 국가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일본에도 각 시마다 뭐 도쿄, 교토, 오사카, 뭐 홋카이도, 그 대만에도 타이중, 타이난, 타이페이, 중국도 북경, 상해, 청두, 뭐 다 그때 어학연수 했었던 친구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 도시에 놀러 가서 그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물론 그 친구들이 출연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행할 때 메고 다니는 가방 궁금합니다. 가져와서 보여줄까? 이거 제가 영국 어학연수 처음에 왔을 때 영국 그 옥스퍼드 서커스에 있는 나이키에 산 거예요. 이거 한 6년 넘게 제가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댓글로 100번, 한 200번? 근데 이거 가방 되게 좋아요.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거든요. 이 제품명이 버전 1인데 요즘에 버전 2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방 바꾸고 싶어요. 시기가 애매해서 지금 일단 계속 메고 다니고 있긴 한데, 혹시 국내에서 가방 브랜드 하시는 분들 저한테 또 광고 주시면 제가 또 그거 앞으로 메고 다니면서 열심히 또 해볼 생각도 있으니까 또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여행 경비 어떻게 마련하시냐, 요거 충당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절대 여행 이렇게 못 다닙니다. 저 지금도 사실 적자예요. 유튜브로 사실 돈 하나도 못 벌거든요. 저 여행 경비는 제가 따로 제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다니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충당을 합니다.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행하면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미지의 세계를 제가 딱
다 다녔을 때 제가 몰랐던 세계를 클리어했다, 이렇게 깼다, 약간 요런 느낌이 나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여행을 가도 그 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다 겉핥기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면 이런 풍경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문화적 관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보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편집 중인데 제가 최근에 또 새로운 곳에 갔거든요. 막 진짜 심장이 떨리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별거 없는 도시였는데도 현재 영국 상황. 요새 영국 폭력 사태에 대해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괜찮으신가요?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이민자들의 폭력, 갈취 등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영국 여행 자제 권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 봤어요. 네, 했다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아마 웃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 시위가 일어나는 스팟에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체감으로는 거의 안 느껴져요. 물론 영국에서도 그게 뉴스가 크게 됐습니다. 탑뉴스이긴 했어요. 한번 지금 뉴스 볼까? 지금도 봤는데 뉴스가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 시위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반대 시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다 같이 행진하는 그런 시위도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 보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방송에 안 나가고 이제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가 아무래도 원래 인간 심리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에 원래 더 이렇게 클릭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막 불이익을 얻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아시아인도 되게 많거든요. 흑인들도 엄청 많고 런던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시위 같은 게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국내 뉴스나 여러 소식통에는 영국 경제, 정치 상황들이 긍정적인 소식보다 다소 침체되거나 격변하는 소식이 많아 보이는데 현재 체감상 어떠신가요? 근데 이거가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이 영국의 정서적인 측면의 장점들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소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영국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영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봐도. 최근 한 10년, 15년 그 사이에 영국 정치가 결정한 모든 사안들이 너무 악수에 악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코로나 때도 그런 정책을 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안 좋은 수만 저렇게 딱 둘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영국의 총리를 신임하는 과정들도 보면은 리즈 트러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영국 사회가 되게 개인주의인 것처럼 보여도 그 지역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면에 대한 정부 지원 같은 게 되게 많이 끊겼어요. 런던에 어디 계시든지 그 지역의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다 와해되고 그 지역사회 연대의 힘이 좀 되게 약화된 느낌?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NHS가 예전에 이 정도로 후지지 않았대요. 그 정부에서 NHS에 대한 지원을 너무 많이 줄여놔가지고 NHS가 너무 망가졌다고. 지금 취업률도 되게 낮고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칭찬 영상 만든 것만큼 영국에 지금 되게 안 좋은 뉴스 모아서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진짜 되게 오래 준비해야 할 정도로 끝이 없어요. 심지어 브렉시트 같은 거는 지금 아직 컨트랙트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 EU랑 영국하고 맺은 협정이 수만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럽이 엄청나게 행정의 나라인데 그 뭐 하나 작은 사안에도 문서가 이만큼 딸려와요. 국가 간의 무역, 경제, 교통, 법, 환경, 그 협정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지를 하는데도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나빠질 거는 자명해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양쪽 다 이건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라는 게 이미 인식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영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게 됐어요. 점점. 그 다음에 영국 물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영국 물가에 대해서 예전에 남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20%에서 50% 더 더하면 됩니다. 지금 딱 그 정도예요. 이 물가도 역시 브렉시트랑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공공요금이. 런던 맛집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런던 맛집 치면은 이미 한국인 분들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게 많습니다. 그분들 맛집
맛집 다 맛집 많고요. 여기는 진짜 다민족 사회라서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다 팔거든요. 평소에 안 드셔보셨던 거 있잖아요. 나는 레바논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런 레바논 식당 있고요. 아프리칸 음식 안 먹어봤는데 그런 아프리칸 음식당. 약간 이태원 같다고 해야 되나?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먹어봤던 세계의 음식을 먹어보기에 좋은 도시다, 런던이. 하루 생활비 얼마인가요? 런던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쓴 날, 가장 적게 쓴 날을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던에 오셔갖고 이렇게 호흡만 해도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쓰거든요. 그거를 30등분을 하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호흡만 하셔도 10만원을 무조건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친구들하고 외식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하면 하루에 20-30만원 우습게 쓰거든요. 나는 검소하게 아껴가면서 살 거다라면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나는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유학. 아무래도 제가 영국 유학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유학과 관련된 질문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네요. 일단 영국으로 유학 가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는 여기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미술대는 디자인을 알려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예술에 대해 알려주는 쪽인가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더 실용적인 거냐 혹은 더 예술적인 거, 철학적인 거를 더 강조하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영국의 예술대학 느낌이 전반적으로 방목하는 형식이에요. 학교에 와서 왜 뭐 가르쳐주는 게 없지? 나 뭐 배우는 게 없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영국식 교육 방식이 자기가 미션을 스스로 두고 그거를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디자인은 모르겠는데 파인아트 분야는 학생 작품을 좋다 나쁘다 평가를 절대 안 합니다. 예술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수도 감히 학생 작품을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럼 교수는 뭐 하냐면 과정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 작업의 경우에는 제가 그 사람들의 지문을 이렇게 수집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사람들의 개인정보인데 이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며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이거에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런 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영국에 보면 GDPR이라고 영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든지 작품 자체보다는 그걸 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전공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그 예술과 과학 학과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조금 새로워 보였고 이름도 보시잖아요. 아트 앤 사이언스. 그래갖고 여기 갔습니다.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를 아주 완벽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졸업작품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후로도 작품 하셨나요? 이거 작업을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다음에 먹고 산다는 핑계로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그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연락도 오고 전시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또 먹고 사느라고 사실 작업 생각만 하면은 되게 뭐랄까 묘하게 뭐 약간 죄책감? 이런 게 느낀다고 할까? 근데 뭐 언젠간 해야죠. 언젠간 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이 작업은 내 거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름 참신한 것 같아요. 제 작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저 이후에 그런 작업하는 사람은 제 걸 카피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일단 박아놓고 시간이 되면은 또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쉬워 보여도 진짜 오래 걸려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작업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석사 공부할 때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석사가 보통 1년짜리거든요. 가서 내가 뭘 연구할지를 정하면 늦어요. 가기 이전에 무엇을 연구할지를 미리 생각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한 옵션을 한 3-4개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몇 가지 옵션으로 내가 뭘 연구하겠다를, 무슨 작업을 하겠다를 정해서 오시는 게 좀 좋습니다.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리고 영어가 진짜 중요해요. 영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에서의 삶이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영어는 어쩔 수 없어요. 유학 늦게 오신 거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불안합니다. 안 한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제가 있었어도 이만큼의 불안을 느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무슨 장점이 있냐면 한국에 만약에 있었으면 영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자체를 고민을 하잖아요. 요것도 에너지거든요. 팍 결정을 해버려갖고 와버렸으니까 그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막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유학에 온 게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도 한국에 있어서도 같은 양만큼의 불안을 느꼈을 거고 영국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아서 그 에너지를 줄여서 현실에 되게 집중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영어 실력. 원래 영어를 잘하셨나요? 아니면은 유학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유학 가려고 영어를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영어 진짜 못했어요. 저 Tuesday랑 Thursday도 영어로 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뭐 스펠링은 많이 틀려요, 엄청. 영어 진짜 못했고요. 근데 이 영어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영어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시행착오를 풀로 완전 뭐 시리즈로 제가 완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 노트 해놨어요. 아직 찍진 않았는데 영어 영상도 언젠가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어학연수 총 비용과 영어 실력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럽 여행 갈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럽 여행 갈 시간 충분합니다. 많이들 가요. 학원도 쉬어요. 학원도 영국도 연휴나 뱅크홀리데이가 중간에 많아가지고 그때 유럽 많이 다녀오셔도 되고요. 어학연수 비자를 유지하려면 출석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뭐 꽤 많이 빠져요. 애들 막 여행 겁나 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영국에 맨 처음 어학연수 오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되면은 그 패턴이 되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원 끝나고 톡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뭘 배웠지? 그리고 제가 15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어느 날은 제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한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어요. 한 4개월, 5개월 차쯤에는 현타가 되게 세게 옵니다. 왜냐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갑자기 위기감이 엄청 들어가지고 학원 끝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제가 따로 했어요. 집에서.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학연수에서 만난 중국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한 6년 정도 됐대요. 영국에 온 지. 근데 저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영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영어 느는 것도 아니고 학원만 믿고 계속 다닌다고 영어 안 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필리핀 어학연수 되게 추천합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영어가 급상승하게 만들어요. 석사 유학 처음 왔을 때와 현 시점의 영어 실력이 변화가 있나요? 있습니다. 확실히 늘어요. 네, 이건 늘었어요. 늘었다고 해야 돼요. 이건 인정, 진짜. 석사 다닐 때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뭔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리고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귀찮게 뭐 자꾸 한 페이지짜리 뭐 써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막 일주일에 뭐 몇 개를 그런 걸 막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귀찮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석사 졸업하고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라이팅이랑 리딩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안 쓰고 안 읽으니까. 근데 여전히 말은 해서 말 많이 들었고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나 리스닝은 진짜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듣는 거는 제 의사가 무관하게 계속 축적되잖아요. 일을 하든지 뭘 해도 다 들려요. 사실 이제 다 들려요. 거의. 가끔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상대가 문법을 틀리게 말을 하거나 상대 억양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이거나 뭐 이럴 때는 살짝 이렇게 쏘리 하지만 엔간하면 다 들립니다. 영국 5월에 관심 있는데 IELTS 6.0 받으면 영국 생활에 지장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6.0이면 충분한 점수인 것 같아요. 워홀. 네, 충분하고요. 예를 들어 오피스 잡에서 통화랑 문서, 이메일 보내고 하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워홀을 육체노동으로 하실 거면 6이면은 너무 충분한 숫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못하는 사람 진짜 널렸어요. 저도 여기서 식당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럼 이 종업원이 그 유럽에서 온 친구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인데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이팅! 본업. 원래 본업은 안 하시나요? 원래 하시던 본업은 할만하신지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 유튜브에는 일하는 장면이 안 나올 뿐이지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외국에서 촬영 하나 하고 지금 런던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매번 그 본업하는 모습들 그런 거 막 예전에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좀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이제 요새는 많이 안 찍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 같은 거를. 그리고 제가 여행 유튜브나 이런 걸 하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커리어를 두고 영국에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활동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깝습니다. 아깝고요. 좀 많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진짜 하필 되게 잘 나갈 때 딱 그만두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한국에 있었으면 저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도 좀 괜찮은 거 샀을 것 같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두 개 다를 선택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저는 언젠가는 한국 돌아갈 거고요. 한국에서 또 스튜디오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스튜디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모으는지도 그 방법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뭔가를 찍고 있어요. 뭐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일도 제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 가면은 또 해야죠. 네, 한국 가면 할 겁니다. 마이 리어 트립 같은 데서 스냅 촬영도 하시나요? 근데 요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 DM으로도 진짜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하시는 분들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커플 스냅 사진 근데 이게 제가 하던 분야랑 다릅니다. 영역이 B2C가 아니라 저는 주로 B2B 사실은 장르가 전혀 좀 다른 분야여갖고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 DM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먹고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 스냅 사진 촬영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국에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하시면 커머셜 사진, 제가 상업 사진이나 상업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다 기획해서 만들고 그런 같이 하는 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가 대체돼가고 있는 세상인데 유튜버로서의 삶을 계속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직업이나 꿈이 있는지 이 중에서 무슨 AI 툴이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서 한 번씩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AI 툴을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도 해요. AI가 모든 산업 전반을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좋은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엄청 보는 시청자예요. 언젠가는 뭐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 얼굴 안 나오는 쪽으로. 근데 뭐 지금은 다 내려놨지만 제가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 진짜로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게 되면 무슨 컨텐츠를 할 건가? 그리고 이 채널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플랜을 다 세웠어요. 사실 제가 유학하기 오기 이전에 이것 찍어야지 저것 찍어야지 했던 컨텐츠가 이미 한 100개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하고 왔어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나 영국 가서 유튜브 할 거야. 근데 네가 증인이 돼줘야 돼. 그래서 나 이런 거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플랜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저 채널 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유튜브가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영상은 찍을 거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영국에 왔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시간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진짜 바빴어요. 30일 중에 29일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서 유튜브는 뭐 진짜 엄두도 안 났는데 영국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덜 바쁘니까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가 한국 다시 와서 가기 전에 플랜을 세워서 유학 와서 유튜브를 찍은 거라서 영국에 와서 제가 무엇을 찍을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어학연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팍 했어요. 사실 고민 엄청 많았거든요. 막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쪽팔리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유튜브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1번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창피해서 어쩌지? 그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는 되게 감사하게도 잘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 누가 찍어주시나요?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그렇게 찍냐? 그리고 카메라를 세워서 찍을 때 그거 숨쳐가지 않냐? 본업이 영상 완성도에 미치는 정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혼자 다 찍습니다. 혼자 다 찍고요. 가끔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잠깐 들어줘 이거 할 때 있어요. 근데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한 99%는 제가 다 혼자서 찍고요. 이거 되게 잘 보셨어요. 제가 나름 다양한 각도로 찍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화면 전환이 같은 앵글에서 계속 반복되면은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적 환기를 시켜주려고 제가 계속 바꿔요, 앵글을. 이거 질문하신 분은 그걸 잘 파악해 주셨네요,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노력합니다. 무진장.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그리고 카메라 세워둘 때 훔쳐가지 않는지. 쫄려요. 솔직히 말해서 훔쳐갈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유럽의 대도시들은 진짜 티를 내요. 저거 카메라 내 거야 막 이렇게 티를 내요. 가방도 일부러 딱 놓고요. 보기 좋게 딱 묶어놓고요. 가방하고도. 그거 불안불안합니다. 훔쳐갈까봐. 아직까지는 뭐 훔쳐간 적은 없어요. 유튜브 하고 싶은데 편집 어떤 걸로 사용해야 되나요? 원래 어도비 계열을 써가지고 저는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긴 한데 무료 툴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무료 툴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있고요. 대부분 어쨌든 컷 편집에 음악 깔고 자막 깔고 끝이에요. 거의 다 거선에서 끝나서 그냥 무료 쓰셔도 됩니다. 진짜로. 채널명을 영어로 플랜 B 영국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영국님의 플랜 A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런 거 나오면 채널명 막 이런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도 채널명이 왜 그런지 궁금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안물안금이겠지만 그 영국의 네일 할 때 네일은 네일 스튜디오라고 제가 원래 한국에서 운영하던 스튜디오 이름이에요. 네일 스튜디오의 뜻은 내일, 투모로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무슨 일이든 내 일처럼 한다. 그래서 네일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영국의 네일로 제가 유튜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를 중간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물어보면 타이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한국에서의 원래 내 삶이 플랜 A라면 영국에서의 삶 혹은 유튜버로서의 삶이 플랜 B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플랜 B 영국.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니까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상의를 해서 영어적인 어감을 나름 살펴가면서 지은 겁니다. 요거 제가 미리 말해놓을 건데 나중에 서브 채널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오늘, 영국의 내일, 영국의 모레, 영국의 글피, 플랜 A 영국, 플랜 B 영국, 플랜 C 영국, 플랜 D 영국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혼자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채널이 조금 커지고 좀 자리가 잡히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댓글에 하트 표시가 있는 거는 그 읽었다는 건데 악플에도 왜 하트를 눌러주시는가요? 요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악플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악플을 왜 남기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보는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뭔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악플을 달아줘서 그냥 좋아요 박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의견을 뭐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쳐갖고 그냥 좋아요 받고요. 가끔 지워요. 저 말고 그냥 무작정 욕을 써놓거나 그냥 누가 봐도 불쾌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어떤 대상을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제 채널에 출연을 해주신 분을 어떤 비하를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보는 즉시 제가 지웁니다. 근데 뭐 저를 욕하는 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요. 혹시 다른 여행 유튜버 분들하고 친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콜라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영국 베이스로 활동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제가 좀 알아요. 그 뭐 민지님, 민키님, 그리고 코리안빌리님 이렇게 몇 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뭐 뵙고 같이 뭐 일도 하고 막 이런 사이라서 그분들은 있는데 제가 여행 유튜버를 많이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 분들끼리는 서로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행 유튜버 분들이 모이는 이렇게 카톡방?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저는 뭔가 여행 유튜버라고 하기엔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잘 몰라요.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하고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거의 없고 어떤 유튜버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문자 같은 거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뭘 물어보거나 뭘 이렇게 하는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저는 친근하다고 말하고 싶으나 그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여행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상가님. 방송으로 알게 된 분 중에서는 상가님이라고, 그분하고는 한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유튜브와 지금의 유튜브는 영국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진짜. 유튜브가 제 삶을 바꿨다고 해도 그 문장은 자연스러워요. 그 삶의 비중이 달라졌어요. 시작했을 때는 유학생으로서 유튜브는 작은 거였는데, 지금의 유튜브는 제 삶의 큰 메인 중에 한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진지해졌어요. 제가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가. 또 유튜브 하라고 되게 유튜브 전도사거든요. 다 유튜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유튜브가 삶에 엄청난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당장에 돈이 안 되고 뭐 해도 엄청 재밌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유튜브 안에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회에 관한 거, 여행지에 관한 거, 뭐 저 스스로에 대한 거, 나의 감정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되게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개인들이 활용을 하면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시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때는 언젠가요? 일단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고독해요. 진짜 고독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뭐 서로서로 아시는 분들이 뭐 많으시겠지만,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할 대상이 없어요.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되게 고독해요. 그래서 악플도 사실은 뭐 나는 철벽이야, 악플 괜찮아,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악플이 생기면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처음에 제 첫 악플이 진짜로 기억에 남거든요. 그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기한테 딱 달리는 첫 악플은 그 문장이 안 잊혀져요. 왜냐면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누가 뺨을 한 대 이렇게 팍 때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심장이 팍 내려앉고 땀이 나고요. 그 사람의 말에 막 반박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되게 무뎌졌어요. 그리고 편집하는 거 힘들어요. 편집하는 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손목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점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를 성장시켰다고 느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고마운데, 저를 어쨌든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로.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악플을 남겨도 그 악플 밑에 가서 막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야, 이거를 어떻게 다 갚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거는 되게 어떤 그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아까 제가 힘든 점을 고독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외롭지가 않아요.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든든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서 여행을 막 다녀도 전혀 안 외롭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느끼는 풍경들, 제가 느끼는 감정들, 어쨌든 이 화면 너머에 이 사람들하고 다 공유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댓글로 서로 다 대화를 오갈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외롭지가 않고요. 뭐 엄청나게 삶에 용기가 생기고 원동력이 막 생겨요. 내가 뭘 해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봐주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는 게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용기도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 하기 잘했다라고 너무 생각해요.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겪은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얼굴 공개하는 거. 큰 도전이었어요. 얼굴 공개하는 유튜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엄청 박터지게 싸웠는데, 이게 사실 약간 비밀인데, 제가 사실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콘텐츠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인가요? 내가 재밌나? 사람들도 재밌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막 하하호호 친구들하고 노는 영상을 하나 찍더라 하더라도, 영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하나의 정보로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찍어요.
사실 여행 유튜버가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봤을 때는 500명, 1000명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여행 컨텐츠 하시는 분이. 그리고 각자 모든 유튜버들마다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빠니보틀님은 고생해서 여행하는 거다.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간다. 뭐 곽튜브님은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혹은 재치 있게 여행한다. 그리고 원진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보다 그 캐릭터가 엄청나게 살아서 그 여행의 맛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희철리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용기 있는 약간 저널리즘의 정신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여행 유튜버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뭘 할 건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나름 잡은 거는 그 돈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업적인 사진이랑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있으니까 돈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여행에서. 그리고 그 여행지에 가서 그 시대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녀요. 이게 제가 나름 잡은 제 그거거든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물가를 보여주는 영상을 꼭 찍고요. 뭐 슈퍼마켓을 찍는 것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도 온라인 슈퍼 안 썼거든요. 저는 실제 제가 보고 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슈퍼마켓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여요. 대충 그런 걸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의 시대상이나 직면한 사회 문제 같은 거를 내가 아주 짧게라도 얕게라도 이렇게 살짝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제가 나름 잡은 방식이에요. 새로운 컨텐츠 유형을 시도해볼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는 좀 다른 채널들하고 콜라보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몇 분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고, 그 루시랑 같이 찍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랑 함께 이렇게 뭘 하는 컨텐츠를 많이 실제로 한 편을 찍었고 곧 올라갑니다. 커밍순. 방송. 다시 갈지도라는 방송을 종종 출연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주셨어요. 그 다시 갈지도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그 다음에 여기 가봤으면 하는 여행지는 어디냐. 아이슬란드는 아까 말했으니까 빼고요. 혹시 여러분들 헝가리 가실 일 있으시면 그 헝가리쿰 비스트로라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시 갈지도로 여행 다니면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그게 맛있었거든요. 그때 먹었던 그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리 구이랑 같이 먹는 그런 그 가정식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막 침 고인다.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추운데 막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 따뜻한 굴라시 국물에 그 따뜻한 그걸 먹어서 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헝가리에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헝가리 가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시 갈지도 자주 나오시고 반응도 좋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체감이 안 돼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영국에 있고 하니까 TV로 이렇게 리모컨 돌리면서 보면은 와, 나 테레비 나오네? 막 이렇게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저도 OTT 막 검색해서 그냥 보는 거니까 나가나? 뭐 이렇게 싶고 체감은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막 터키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그 관광지 가면은 한국인 관광지 분들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방송 봤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좀 사람들이 그래 보나 보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 이번에는 저라는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들을 모아봤어요. MBTI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네. MBTI는 ENFJ입니다. 한 2번 해봤거든요. 다 ENFJ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ENFJ가 보니까 그 오지랖 넓고 약간 막 세상을 바꿔야 돼 막 약간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행 갈 때 말고 집에서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편집을 하거나 편집, 밥, 휴식 거의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요즘에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을.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체력이 없으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몸이 예뻐지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선수처럼 운동합니다. 진짜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그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 요새 그 날씬한 몸매 유지 비결. 그래서 제가 말랐어요. 제가 말라간 게 원래 말라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원래 우연히 보게 되면 아는 척 해도 될까요? 네, 아는 척 해주세요. 저 관종입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런던인데 제가 엊그저께 다른 나라 갔다가 들어왔고 이제 또 내일 모레 프랑스로 갑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엔 제가 프랑스에 있겠네요.
키가 몇인가요? 178 같은 175입니다. 175가 아니라 178 같은 175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요. 착시가 있어요. 제가 좀 커 보입니다. 실제 키보다.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A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어디선가 교통사고로 막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 A형이에요 라고 말 좀 해주세요. 생일이 언제인가요? 8월 9일입니다. 지났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닭. 저 닭을 너무 좋아해요. 닭은 맨날 먹어도 안 지겨워요. 닭, 오리, 가금류 좋아하고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물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 비린 맛이 조금이라도 돌면은 제가 약간 욱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특히 날거 못 먹고요. 혹시 책은 안 내시나요? 뭔가 글도 잘 쓰실 것 같은데 영국님의 문장이 궁금해요. 요거는 사실 출판사에서 한 2군데에서 연락이 오긴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책을 낼 그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도 하나의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를 잘 개발하면 된다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 스스로 어떤 컨텐츠가 없어요. 뭔가 이거를 책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글 잘 쓰는 사람들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글쟁이들 있잖아요. 글쟁이들. 스레드나 브런치에도 진짜 글 맛깔나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글 잘 쓰는 분들 보면은 솔직히 엄청 반해요. 엄청 와. 약간 거창한 얘기인데 모든 예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운데 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사고랑 예술가의 정신세계랑 가장 가까운 매체예요. 글로서 다른 미디어로 또 뻗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이 모든 예술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변에 시 쓰고 글 쓰고 소설 쓰고 하는 형들 있거든요. 그 형들 만나면은 되게 멋있죠. 영국에 대해 구독자 이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남사스러워서 이건 좀 다음에 언젠가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 없나요? 한국 살고 싶어요. 네. 영국에 일이 잘 맞나요? 영국 일 잘 맞아요. 잘 맞기도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하는 거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되게 여유롭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거. 예를 들어 사진 찍잖아요. 찍고 있는데 내일 모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지금 찍고 있는데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다. 그래서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한국에서 홍보 영상 같은 거 찍는 프로덕션을 했거든요. 그럼 영상 같은 것도 막 찍고 있으면은 바로 촬영 끝났는데 바로 가편본 받아볼 수 있냐 그렇게 바로 빨리빨리 푸시가 들어오는데 영국에서 일하다가 이거 내가 한 일주일 뒤에 좀 줘도 될까 이러면은 상대가 깜짝 놀래요. 그렇게 빨리? 괜찮겠어? 아니야 그렇게 빨리 해서 주지 않아도 돼. 좀 이렇게 잘 해서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사진 작업하면은 보통은 2주나 3주 뒤에 줘도 되게 평탄한 정도예요. 그런 점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진 작가를 대우를 엄청 잘해줘요. 한국에서도 물론 잘 해주지만 영국에서도 사진 작가 특히 영국은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관공이다, 열쇠공이다 엄청 대우를 해줍니다. 금전적으로나 매너로나 잘 해줘가지고 저도 포토그래퍼, 시네마토그래퍼, 무비메이커로서 여기에서 엄청 리스펙 해줍니다. 그런 점들 되게 좋아요. 영국에서 일하는 점은.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 드시는 걸로 만족하나요? 네, 한식 좋아합니다. 저 진짜 제가 김치 아저씨예요.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도 해먹습니다. 저 반찬도 많이 만들어 먹고. 그리고 런던의 한식당이 너무 비싸갖고 사먹는 게 좀 아까워요. 아마 영국에 계신 한인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돈 주고 한식 사먹는 게 그렇게 아깝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가 해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한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못 해먹는 거 해먹어요. 비빔밥 하기 힘들잖아요. 재료 다 볶아야 되니까. 갈비탕 이런 거 그런 거 사먹습니다. 주로. 영국 살면 제일 힘든 순간 글쎄요 좋은데요. 한국 살 때도 좋았고요. 힘든 순간 뭐가 있을지? 그냥 한식 먹기 힘든 거? 그냥 좀 삶이 구질구질해지는 거? 한국 같았으면 술 먹고 그냥 바로 택시 타잖아요.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웬만하면 지하철 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영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영국의 스콘 티 좋아하고요. 애플 크럼블? 그거 되게 맛있어요. 영국에 슈퍼마켓에서 팔아요. 그거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갖고 이렇게 크림이랑 올려갖고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완전 very British.
사진을 시작한 계기. 이거 너무 큰 스토리인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인문계에 가서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실업계에 가서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요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그래서 요 문장으로 아빠한테 딱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어.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제가 실업계 가는 게 되게 싫었나 봐요. 이게 아빠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이때 태어나서 아빠가 저를 처음으로 때렸어요. 처음으로 그 등짝을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근데 그 아빠가 등짝을 때리면서도 딱 느껴졌어요. 안 아픈데? 이렇게 속도를 늦추셨어. 근데 그게 느껴졌어. 탁 맞았는데. 근데 제가 그게 아빠의 말을 이를테면 반항하고 거역한 그런 큰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대들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 역시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이거 나중에 커서 제가 아빠한테 한번 얘기했을걸요? 그때 내가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냐. 그때 아빠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내가 막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 다 커갖고. 그러니까 놀리는 걸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진 시작하게 됐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반에서 꼴찌에서 몇 등 맨날 막 이렇고 맨날 선생님한테 막 손바닥 맞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사진과에 딱 가서 사진 과목으로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전교 석차가 딱 나오는데 제가 1등을 딱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숫자를 난생 처음 본 거죠,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잘하나? 드디어 내가 이걸 잘하는 걸 찾았다. 뭔가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그래서 더 빠져든 것 같아요. 뭔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것처럼 사진을 시작한 것도 제가 인생에서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막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막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고등학생 치고 사진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사진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 찍을 때 되게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찍고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러던 시기였어요. 영화는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추천이나 좋아하는 영화는요? 제가 영화도 무척 좋아합니다. 요새는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영화 광이었어요.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좀 읽은 사람들 나 책 많이 읽었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나 영화 좀 많이 봤어. 이게 약간 겸손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영화 잡지 같은 거 매주 사서 보고 극장에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영화 몇 편씩 보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영화 얘기하면서 밤샌 적도 많고, 그냥 하나를 지금 추천하자면은 그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코 반 도마엘이라는 감독인데 제8유일이라고, 그 영화는 되게 유명한데 그 미스터 노바디는 좀 덜 유명해요, 그거에 비해서. 근데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가 인생이 만약이 없잖아요. 근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A랑 B로 갈렸을 때의 그 이야기의 전개가 막 달라지거든요. 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뻗어나가도 이렇게 다시 하나로 이렇게 쫙 모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고, 그 OST도 너무 좋거든요. 그 운전할 때 그 OST 탁 틀면서 운전하거든요. 허리 발목 다치는 아파하시더니 건강 좋아지셨나요? 발목이랑 허리 때문에 집에서 운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도 한번 제대로 정밀로 검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추억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 아빠랑 그냥 되게 평범해요. 모두의 부자지간하고 비슷할걸요? 네, 비슷합니다. 촬영하실 때 휴대폰 뒤에 부착하는 거치대 삼각대, 이것도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링크를 아예 박아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말고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영화 봅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영화 집에서 보고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운동, 그렇게밖에 안 해요. 운동. 근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없어. 좀 더 깊은 이야기. 영상 마지막에는 좀 진지한 질문들, 요것들 모아봤는데요. 10년 전에 30살로 돌아가신다면 뭘 하실 것 같나요? 영어 공부했을 것 같아요. 후회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영국에 왔을 때 영어가 조금 더 실력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조금 합니다. 영어 공부 시작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잡을 걸.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10년 전에 제 상황에서는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던 거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후회되는 일, 저의 인생 철학,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진을 시작한 거.
그거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섬뜩해요. 내가 사진 안 했으면 어디서 뭐 하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제가 막 사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막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운이 좋았어요. 하필 그게 그냥 눈앞에 보였어요. 그냥 최고의 선택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아마 가족에 대한 일일 거예요. 뭐 여기서 다 뭐 말하기는 너무 길지만 좀 더 잘할 걸, 뭔가 이런 생각들, 뭐 그런 생각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생 철학이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영국님에게 사랑이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약간 여러분들 유학의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용기로 그걸 지속하고 계시나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실지, 내 생각이 흔들릴 때 어떤 식으로 다잡으시는지, 나이에 대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으신지, 남들보다 유학 늦게 가셨는데 그때마다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그럴 때 어떻게 마인드 좌우명 생각을 하시는지, 요 질문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그냥 합니다. 근데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이 정도 하면 살아가요. 물론 무서워요. 저도 무섭고, 저도 나이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앞으로 유튜브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걱정투성인데,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뭐 다들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저의 나름의 좌우명이라면 무서운데도 하는 거? 그냥 저도 무섭고 두렵고 매 순간 위태로운데 그냥 무섭지만 이렇게 한 발씩 나가는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나아가는 느낌?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맷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았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었거나, 그러니까 제가 막 정기적인 안정된 직장을 오래 다녀보진 않았어요. 그 위태위태한 프리랜서, 그 위태위태한 개인 사업자의 마음, 평생을 거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무뎌요. 아주 다행히게도 이런 거에. 전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딱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저 정도의 노력이나 고민, 저 정도의 위험 부담, 뭐 저 정도의 모험, 이런 거는 뭐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 정도 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영국님처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나요? 일단은 국어사전에 주체적이 뭔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단 주체적의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주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뭐 덜어 듣는데 좀 너무 거창한 개똥 철학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게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향하는 나가 주체적인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는 이거를 찾은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성취감을 되게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거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 것들이 많아요. 그 앞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체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앞으로 나가는 요것을 내가 정하느냐 다른 사람이 정하냐의 차이거든요. 그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분명히 제가 원하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향 설정 자체를 제가 했으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는 요거는 어떻게 설정하냐, 이때부터 엄청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렇게 정면으로 딱 바라봐야 돼요. 일기장 펴놓고 써듯이 이게 정확하게 자기 욕망을 보지 않으면은 요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지는 순간 내가 거길 향해서 가는 원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해서 무언가를 얻었으면 그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거 뭐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도 갔는데 저 멀리까지 있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요거를 무슨 거대한 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취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되게 멀리 있는 데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의 프로세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버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제가 유학이 목표였잖아요. 유학을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탁 했어요. 이뤘어요. 근데 졸업도 잘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했다. 나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뭐 10년 넘게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쨌든 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뭐 할 건가를 내가 생각을 안 했네? 그걸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마음은 되게 홀가분해요.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유학해보는 게. 근데 그거는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목표를 좀 두고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나 뭐하지? 이렇게 막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이렇게 31가지의 꿈이 있는데 뭘 고르지? 지금 고민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차원에서도 목표가 있고 저 개인의 차원에서 목표가 있고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언젠가 나중에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이브와 구독자 모임 10만 기념 라이브 한번 하시죠. 10만 축하합니다. 기념 라이브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라이브 할 겁니다. 짜잔. 이거 제가 실버 버튼 받았거든요. 라이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안 뜯어보고 있어요. 저 지금 엄청 뜯어보고 싶은데 엄청 참고 있고요. 사실 이 채널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독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과니까 이거를 열어보는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라이브 때 실시간으로 뜯어볼 생각이니까 라이브 할 때 많이 와주세요. 사람 너무 적으면은 가오 상하니까 저 가오 떨어지지 않게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구독자들하고의 모임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번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소풍을 한번 가볼까?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이드파크도 좋고 리젠트 파크도 좋고 그리니치도 좋고 뭐 어디 좀 좋은 공원에서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너무 바빠갖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뭐 라이브 때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사실 예전에 오픈 모임 한번 했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 느낀 게 너무 힘들어. 그거를 오가나이즈 하고 막 사람들한테 연락 돌리고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가지고 뭔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기나긴 Q&A가 끝났습니다. 제가 모든 대답에 다 어느 정도 그래도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 밤 12시네 나 이거 아까 오후 4시부터 찍었는데 막 찍다가 중간에 밥 먹고 오고 와, 밤 12시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나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Q&A 이런 거 되게 유명 인사나 받아볼 법한 거를 제가 해보는 경험도 너무 신선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양질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뭐랄까 유튜브를 얼굴 이렇게 까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뭐 친구들도 막 보고 막 놀린단 말이에요. 야, 너 유튜브 한다며? 야, 너 구독자 몇 명이냐? 막 이러고. 근데 얼마나 민망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디에 가도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돼서 어찌나 다행이고 어찌나 고마운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되게 당당하게 나 유튜브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진짜 감사한 분들 중에 감사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부터 구독해주신 분들. 제가 아이디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초기에 막 몇천 명일 때, 막 이렇게 1, 2만 명일 때, 막 몇백 명일 때부터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진짜 그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로서의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채널이 떡상은 못할지언정
지금과 같은 속도로 꾸준히 계속 성장했으면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규모는 작아도 구독자랑 저랑 유대관계가 단단해서 이렇게 오래가는 채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어쩌면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채널이 점점 더 커져서 야, 나 이 채널 10만 때부터 봤어, 이런 말씀 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남사스러운 Q&A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